속보, 러시아 본토 60% 쑥대밭 됐다. 미국. 우크라이나 이용해 러시아 멸망작전 돌입하자 러시아의 초유의 이상현상 발생으로 국가 기반 급속하게 붕괴 진행 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있는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단행한 것이다. 러시아는 곧바로 미사일 70여 발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이 5일 현지 시간 국경에서 45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중서부 도시 랴잔의 다길레보와 사라토프주 옌켈스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3명이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저고도로 비행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됐고 이 과정에서 랴잔 기지에서 3명이 숨졌으며 항공기 2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구조당국은 연료탱크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옌켈스 기지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이 기지는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소행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출발했다고 확인했다. 러시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적진 가장 깊숙한 지역에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기록된다. 랴잔 기지 공격 다음 날인 6일에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도시 쿠르스크의 군용 비행장이 드론 공격을 당했다. 쿠르스크 지역 당국은 공격 배후는 밝히지 않은 채 이 공격으로 연료 저장고가 폭발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러시아 본토 방공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러시아 일부 매체들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옛 소련군이 운용했던 투폴레프 Tu-141이라고 보도했다. 친러 성향 타블로이드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의 기자 알렉산드르 코츠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그것 드론은 자유롭게 러시아 연방 영토를 거의 650km 나 비행했다. 면서 구소련은 스텔스 기술이 최신 경향이 되기 훨씬 전에 이 기술을 습득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러시아는 드론 공격을 당한 직후 우크라이나 전기 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70발의 미사일을 날렸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남부의 최대 물동항 오데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 유럽 최대 규모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까지 공격당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중 68을 방공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키이우, 빈니차, 지토미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오데사, 흐멜니츠기, 체르카시 지역에서 비상전원이 차단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접경국 몰도바에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5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도중 파편이 몰도바 북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도 떨어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기수도 시설 집중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대규모 피난민을 발생시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럽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전기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BBC는 많은 주민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포함해 최근 8주 새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대상으로 8차례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프라 대상 8차 공습이 실시된 5일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운송을 금지했고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에 들어갔다. 2. 러시아 본토, 이틀째 공격당해 확전 위기감 고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 등이 이틀 연속 공격을 당하면서 전쟁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자국군이 벌였는지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보고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권한 적도 지원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확전 가능성을 경계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90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 당국은 6일 현지 시각 쿠르스크 공항이 드론 공격을 당해 유류 저장소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로만 스타로뷰트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일부 독립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산업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 시설에 대한 공격은 유류 저장시설을 겨냥했지만 목표물을 맞추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격은 전날 러시아 내 두 곳의 공군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발생했다. 전날엔 랴잔주 다길레보 공군기지와 사라토프주이 엥겔스 공군기지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 두 기지는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가 발진하는 기지이며 특히 다길레보 기지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200여 km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민간 군사 논평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몇백 km 떨어진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면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다며 러시아군의 방공 허점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AP가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다길레보 공군기지 공격으로 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며 옛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무인기 TU-141 스트리시가 두 공군기지 공격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 무인 공격기는 1970년대에 실전에 투입된 정찰 항공기이며 비행거리는 1000km 정도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이 무인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자국군이 공격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전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만 밝혔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는지 확인하진 못했다면서도 누군가 공격을 하면 반격을 하기 마련이라며 러시아는 무적이며 러시아 내부까지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주요 교전 지역인 동부 돈네츠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낼 것이며 강경한 반격 의지를 과시했다. 그는 현지 군인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들의 힘과 기술을 확인하고 있다. 당신들의 부모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들을 길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은 국내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의 세부 주제와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 국내 핵심 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권하지도 지원하기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건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가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당한 이후 강력한 응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추가 공격에 나설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의 외교정책 분석가 울리히 스페크를 인용해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러시아의 위협
특히 핵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이 공세 강화를 위해 재래식 전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여력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고로드뉴크 전 국방장관은 그들의 전략은 우리의 대응과 무관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는 것. 이라며 러시아군은 현재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공격으로 평가한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실패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전쟁 직접 개입 시인.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공격 목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고 밝히자 러시아가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러시아 국방부는 2일 현지 시각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동부 돈바스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희생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정보사령부 부사령관의 영국 신문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미 정부과 국방부가 부인해온 것과 달리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돈바스 등지의 민간인 주거지역과 민간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보사령부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사령관은 이날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미국과 영국의 정보 제공이 없었으면 러시아군 스파이들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정보에 관한 한 영국과 미국이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을 이용한 정밀 타격에 대한 질문에 이 경우는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직접 폭격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미사일 공격 전에 두 나라 군이 어떤 목표를 공격할지 협의한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 위성을 직접 활용하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질이 좋은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며 이 분야에서 영국의 파트너들과 아주 훌륭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러시아 외무부도 미국을 공격하고 나섰다.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적대 행위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들이 무기를 제공하면서 단지 무기 사용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포병 노릇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미사일 공격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6기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주 등에서 러시아군 무기고 등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데 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이 가운데 6기를 파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미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 국방부의 토드 브리실 대변인 대행은 우크라이나군이 파괴적일 만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흑해 연안 항구에서 출항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이날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터키 국방부가 밝혔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6,000티를 싣고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라조니오는 이날 밤 9시께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 주변에 정박했으며 3일 중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UN, 튀르키예로 구성된 공동조정센터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 배는 무기 등 다른 물품을 싣고 있지 않는 게 확인되면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승인받게 된다.